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외우기 6편으로 56대 신라왕 연대표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거푸집에서는 1시간 만에 56대 신라왕 연대표 암기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신라 천년 1대 혁거세 거서관부터 56대 경순왕까지 신라왕 연대표입니다. 고려왕과 조선왕은 그 왕의 수가 적기 때문에 30분 안에 연대표를 암기를 하였는데, 이 신라왕은 56명이나 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기억의 거푸집에서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에 의한 암기 연상법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연대표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라왕은 보면은 그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리깐, 왕, 이렇게 왕들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거차인데 거차 이마왕, 그래서 거참 이마왕, 거참 이마왕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 왕의 순서를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에 의한 연상은 일단 그 거서관과 차차옹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금 하나의 이야기 그룹을 하고, 마리깐 이야기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이야기 그룹은 2개로 나누어서 총 5개의 이야기로 이 신라왕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는 이 4분의 왕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옹, 유리 이사금, 탈해 이사금. 거서관과 차차옹은 각각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금은 14분인데 그 중에서 2분은 유리 이사금과 탈해 이사금은 여기서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혁거세의 시작 연도는 BC 57년인데 이 57년 연도가 다 이 4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4분을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거세는 시작 연도가 BC 57년인데 신라의 건국연도가 BC 57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건국을 우리 암기할 때 신에다가 오치를 했다. 그래서 BC 57년도. 그러니까 혁거세는 4년을 AD 4년, 기원 후 4년에 이제 끝이 났는데 요것을 연상 스토리로 혁거세가 오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혁거세 거서관의 시작연도와 끝연도는 암기가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해 차차옹 4년과 24년인데 이거는 남해를 사랑해서 이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암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 이사금 이사하고 57인데 유리한 곳으로 이사를 했더니 도로 57이다. 혁거세 57하고 같이 57이기 때문에 그걸 연상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탈해 이사금. 탈해 이사금이 또 시작연도가 또 이제 57년이죠. 그래서 57에서 탈해면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7에서 벗어나려고 팔공산에 가가지고 공을 들였다. 이렇게 하면은 이 4분에 대한 그 시작연도와 끝연도를 자동으로 그냥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왕 4분의 그 순서는 혁거세가 남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서 탈해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혁거세, 남해, 유리, 탈해 이거의 순서도 자동으로 암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 이사금 12분에 대한 이사금인데요. 파사 이사금은 시작연도가 80년도, 그 다음에 끝연도가 112년도입니다. 112년. 그래서 시작연도와 끝연도를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5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파사 이사금부터는 재임기간으로 해가지고서 끝연도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사 이사금은 시작연도가 80이고 재임기간이 32년도인데 이거를 팔을 사서 팔공산에 갔더니 삼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 이 얘기로 해서 그 파사 이사금의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이 암기가 됩니다. 팔공산에 공 들이러 갔더니
3이 이렇게 무성하게 막 심어져 있는 거죠. 행운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지마이사금. 지마이사금은 시작연도가 11이고 재임기간이 22년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폭력영화, 뭐 범죄도시 이런 데 보면은 그 빌런들이 나오죠. 빌런들이. 지마가 일일이 쌍리를 뽑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마가 일일이 쌍리를 뽑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기하듯이 연기하면은 지마이사금 그 왕의 이름도 우리가 쉽게 외워지고 시작연도와 끝연도도 재임기간으로 추정하면서 암기가 가능합니다. 지마가 일일이 쌍리를 뽑았다. 그 다음에 일성이사금의 시작연도는 1349, 재임기간은 20년입니다. 이거는 일성이 일상적으로 사이로 동그랗게 빛난다. 일성이 하나의 별이죠. 하나의 별. 그러니까 하나의 별이 일상적으로 어떤 사이로 동그랗게 빛난다. 그걸 연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일성이사금의 그 이름도 외워지고 그 다음에 시작연도와 재임기간도 외워지면서 끝연도도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달라이사금의 시작연도는 1549, 재임기간은 30년도입니다. 자, 우리 이상가족 찾는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은 자, 그 번호표를 이렇게 붙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호표를 붙인 사람이 달라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광경. 그래가지고 어떤 한 분이 달라서 일어나서 430번을 다시 봤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상을 해버리면은 일어나서 1호, 그 다음에 430. 그 사람의 번호가 430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430을 다시 봤다. 그래서 지금 그 왕들의 연도가 시작연도가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 430이 5자리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 거에서 앞에 154가 시작연도고 뒤에 30이 재임기간이라는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달라가지고 일어나서 430번을 다시 봤다. 이 스토리를 해서 달라이사금도 이 왕의 이름도 암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연도 그 다음에 끝연도도 이 스토리로 해가지고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류이사금은 시작연도가 184년도고 재임기간이 12년도예요. 그래서 이거의 연상 스토리는 벌유이사금에서 벌목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목장이죠. 벌목장. 그래서 벌휴니까 벌목장이 휴식한 거예요. 휴식. 그래서 이 임금의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그 연상 스토리에 엮어가지고 벌목이 멈춘 곳에서 욕하면서 18이 욕이죠. 그래서 욕하면서 죽도록 일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작연도 184와 재임기간 12 이 연도 이 숫자들이 이 스토리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시작연도 184 재임기간 12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벌목이 멈춘 곳으로 범유이사금, 우리 벌휴이사금 이름도 암기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욕하면서 죽도록 일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내해이사금은 나이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연도가 196년도예요. 그래서 나이해를 일구고자 힘을 다해서, 6은 힘력이죠. 힘력에서 그 발음이 그 숫자하고 6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힘력을 6과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해를 일구고자 힘을 다해, 힘이 6이고 힘을 다해 3사관 학교에 가다. 그래서 여기에 196, 34 숫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이사금은 조용한 분이 그 시작연도가 230이에요. 그래서 2가 상해서 그 다음에 017 빵 하나를 77 맞게 먹는다. 그 조용한 분이 2가 상해가지고 빵 하나를 77 맞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연도 230, 재임기간 17년. 그 다음에 조용한 분으로 해서 좁은 이사금, 이 왕의 이름도 연상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예 이사금인데 첨예를 갖다가 치매로 이렇게 좀 스토리를 했어요. 왜냐면 치매 스토리로 해야 좀 이야기가 좀 부드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첨예는 치매를 갖다 첨예 이사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하지 못하도록 이사를 7번 하여 일사병이 났다. 그러니까 누가 치매를 하니까 이사를 7번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일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연도는 247년도, 재임기간은 14년도 이렇게 이 스토리로 해서 암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은 미추오가 여기서 이제 261년도에 치매이사금이 끝났는데
미추 이사금은 262년도에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추 이사금에서 미추를 어떤 비행기 미추 호로 이렇게 연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시작연도가 262년도예요. 그래서 262년도에 보니까 이륙이 우리 비행기 이륙하고 연상이 돼가지고 미추를 미추호로 하고, 그래서 미추호가 이륙하려면 어떤 라인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222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222 라인에 산다. 그래서 미추호가 이륙을 222 라인에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추 이사금 이름도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래 이사금은 그 시작연도를 봤더니 284고, 그 다음에 재임기간이 14년도예요. 그래서 그 유래를 찾기 위해서 봤더니 유래를 찾기 위해서 이빨 사랑니 한 개를 사정없이 뺐다. 예. 그래서 사랑니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위해서 뭐 뺐다는 그런 어떤 연상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유래를 찾기 위해 이빨 사랑니 한 개를 사정없이 뺐다. 그래서 28414. 그 다음에 기림 이사금 298하고 시작연도는 298년도고 재임기간은 10이에요. 그래서 기리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열렬하게 1위로 오고 있다. 예. 기리기 위해서 뭘 기리기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열렬하게 1위로 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작연도와 재임기간도 바로 외울 수가 있고, 기리기 위해서 기림 이사금 이 왕의 이름도 기림 이사금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흘해 이사금인데, 흘해는 어떤 뭐 연상 스토리를 만들려니까 흘해 가지고서는 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흘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흑해, 그래서 흑해 사령부가 한 달간 공원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 사륙은 사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은 공원. 그래서 한 달간 31일이 한 달간이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흑해 사령부가 한 달간 공원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 그래서 흘해 이사금의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그 이사금에 대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이 이사금들의 왕의 순서를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아까 그 스토리들이 생각이 안 나면은 앞에 왕의 그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 다음 왕의 그 시작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그 순서를 외워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갖다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신라왕 그 12분의 이사금 이런 스토리로 해서 그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사 이사금은 아까 우리 그 시작연도와 재임기간 외울 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스토리를 엮으면은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팔을 산 파사 이사금, 팔을 산 지마가 이제 팔을 산 거예요. 그래서 팔을 산 지마가 일성으로 한 목소리로 달라. 예, 팔을 산 그 지마가 팔을 사서 이렇게 보니까 이 파가 달라, 이런 장면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보면서 달라 일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과거에 우리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한 장면이 바뀌는 걸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잘 흘러가면서 암기가 됩니다. 그 과거 자기가 그 벌목장에서 있었던 걸 회상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벌목장에서 나이해를 구축하려고 조용하고 침해받지 않게, 자, 이런 평범한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자기 해를 구축하려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침해받지 않는 곳에서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침해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면서, 근데 뭘 하려고 했냐면은 미추호에 대한 유래, 미추호가 우리가 그 연도 외울 때는 비행기 222 라인에서 이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 그래서 여기 연상 스토리에도 그냥 미추호에 대한 유래를 기려보려고, 기림 이사금을 하기 위해서 기려보려고 흑해 사령부를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말에 뭐 특별히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의 스토리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 어떤 패턴에서의 그 스토리가 연상이 되면서 이상하게 이것이 암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팔을 산 파사이사금입니다. 팔을 산 지마이사금, 일성이사금, 아달라이사금. 예. 지마가 팔을 샀는데 일성으로 이 팔을 보니까 틀려. 그래서 일성으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지마가 장면이 바뀌면서 자기가 벌목장에서 자기가 일했던 자기 해를 가꾸기 위해서 그 일했던 그런 장면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뀐 장면에서 벌목장에서 나의 해를 구축하려고 조용하고 침해받지 않게 미추호에 대한 유래를 기려보려고 흑해사령부를 만들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 생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음미를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이 이사금들의 이름도 다 외워지면서 순서도 다 외워집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스토리는 마릿간 5분의 왕에 대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물마릿간은 시작이 356년도고 재임기간이 46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연상 스토리는 뇌물건은 산모님에게 줄 고기로 사력을 다해 준비했다. 예. 고기 육자죠. 그래서 고기 육이 있죠. 예, 한자로. 그래서 고기 육. 그래서 여기에 시작연도 356과 사력을 다해 준비했다. 재임기간 사륙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그 다음에 실성마릿간의 시작연도는 402고 재임기간은 15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 봤습니다. 실성한 사공이 이 일을 오랫동안 했다. 예. 그 다음에 눌지마릿간은 늙지 말고 417에서 저는 4일을 40일 뒤에 40이라고 해가지고 4일은 치사하지만 일어나 있자. 왜냐면 늙지 말고 늙는 거하고 일어나는 거하고 상반된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뭐 벌칙을 하는 건데, 예, 뭐 일어나서 있는 것이 치사한 일인가 보죠. 그래서 늙지 말고 4일은 치사하지만 일어나 있자. 이렇게 해가지고 눌지마릿간의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마릿간은 자비로 지금 보니까 시작이 458년도고 재임기간은 21년도예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 사랑하는 오빠와 2일 둘이서 일본 여행을 했다. 그래서 자비마릿간의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은 바로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마릿간은 그 소지한 보니까 시작연도가 479년도예요. 사칠은 사치로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는 구역의 구. 그래서 소지한 사치품은 구역 21번에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말 스토리로 이렇게 한번 읽으면은 이것이 외워집니다. 예.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말로 어떤 단순한 말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그 복잡한 말 자체를 외우는 걸로 해가지고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스토리를 엮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그 숫자들은 바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자, 앞서서 외웠던 그 5분의 마릿간, 그 시작연도와 재임기간, 이것이 또 탄탄하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갖다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암기하고 있어야 그 앞선 그 왕이라든가 뒤에 있는 왕들의 시작연도를 암기가 안 될 때 바로 이 순서 가지고서 그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밀마릿간, 실성마릿간, 눌지마릿간, 자비마릿간, 소지마릿간을 이렇게 이 한 문장으로 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내 물건이 실성을 해서 늙지 않고 스스로는 스스로자 해가지고 자비, 소지하려고 한다. 이런 거 순서를 외울 때 절대로 다른 단어들을 갖다가 넣지 않고 되도록이면 있는 단어, 뇌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이거 가지고만 얘기를 만들어야 그 스토리가 잘 구성된 것이고 스토리텔링에 의한 암기연상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실성을 해서 늙지 않고 스스로 소지하려고 한다. 말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애워져요. 내 물건이 실성을 한 거예요. 물건은 누워야 되는데 실성했기 때문에 늙지 않고 스스로 자비, 스스로 소지하려고 그래. 소지. 물건이 자기를 소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성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뇌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이 단어만 가지고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고 순서를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왕자 들어가는 임금들, 왕자 들어가는 임금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8분, 22대 지증왕부터 39대 소송왕까지 18분의 왕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해가지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각계 왕들에 대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에 대한 연상 스토리로 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증왕은 시작연도가 500년도예요. 재임기간은 14년도. 지증왕이니까 지속적으로 증산시키고자, 그래서 지증왕이죠. 증산시키고자 오리 100마리, 저는 500을 갖다 오리 100마리로 이렇게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 100마리가 일사병에 걸렸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오리 100마리를 갖다 막 뛰어놀게 해가지고서 증산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리 100마리가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법흥왕의 시작연도는 514, 16. 이거는 법을 진행하기 위해 514 조치, 우리 어떤 법령 같은 거 있으면 무슨 514 조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14 조치를 시행한 이력이 있다. 법을 진행하는 거에서 법흥왕. 그 다음에 514 조치, 이력. 그 다음에 진흥왕은 시작연도가 540년도, 그 다음에 재임기간이 36이에요. 그래서 진흥호에는, 진흥을 저는 이제 어떤 배로 봤어요. 그래서 진흥호에는 5명의 사공, 540년도를 저는 5명의 사공, 36은 3류다. 5명의 사공이 1류가 아니라 3류다. 네. 그 다음에 진지왕의 시작연도는 576년, 재임기간 3년. 할아버지 뭐 윗분들이 이렇게 뭐 식사할 때 진지 드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지를 오칠을 한 고기 그릇에 3을 넣어 드시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진평왕 579, 재임기간 53년도. 진짜 평가는 5칠을 한 국그릇에 오삼 불고기를 넣어 먹을 때다. 네, 오삼 불고기를 5칠을 한 국그릇에 넣어 먹어야 진짜 맛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진짜 평가는 진평왕 5칠을 한 국그릇에 오삼 불고기를 넣어 먹을 때다. 그다음에 선덕왕의 시작연도는 632고 재임기간은 15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덕은 어떤 이렇게 먹는 모습을 기술한다고 보면 돼요. 평범하게. 그래서 선덕은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씹어 먹었다. 네,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씹어 먹었다. 단순하게 어떤 기술하는 겁니다. 그 먹는 모습을 선덕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 이거를 그냥 기술하는 걸로 기술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선덕은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씹어 먹었다. 그 다음에 진덕은 647, 재임기간 7년이에요. 그래서 진덕은 육사에 칙칙이를 기부했다. 네. 그 다음에 무열왕, 무 10개를 654에서 65를 엮어서 사철탕에 넣었다. 네. 무 10개를 엮어서 사철탕에 넣었다. 이 스토리를 하나 기억하면은 그냥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이 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문무왕. 문무를 겸비한 사람은 시작연도 보니까 661년도예요. 그래서 쌍욕을 1도 안 하고,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쌍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쌍욕을 1도 안 하고 두 가지 공부를 잘한다. 네, 문무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문은 욕망이 분출하는 사건, 68을 갖다 저는 그렇게 연상을 했어요. 욕망이 분출하는 사건을, 그런 건 신문 1면에 나죠. 그래서 1면에서 다루죠. 그래서 1면에 다루는 걸 저는 씹는다. 네, 씹다. 네, 효소가 고깃국에서 692년도에요. 고깃국에서 이렇게 씹혔다. 네, 효소 하나가 고깃국에서 이렇게 씹혔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신문왕이 끝연도가 691년도인데 효소왕이 시작연도는 692년도예요. 그래서 1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왕의 시작연도는 702년도고 그 다음에 재임기간은 35년도예요. 그래서 성덕 7공주 둘이서 701을 저는 7공주 둘이서 산을 오른다. 그 다음에 효성왕 737, 그 다음에 재임기간 5년도예요. 그래서 효성으로 7마리, 삼치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마리 삼치를 효성으로 올렸다. 그 다음에 경덕왕 742에 23년도예요. 그래서 경이롭게도 덕이 많아. 경덕왕 경이롭게 덕이 많아서 칙사이, 7을 치우로 보고 사이를 사이, 칙사이로 2, 3이 보였다. 네, 3이 칙사이로 보인 거예요. 경이롭게도. 그 다음에 해공을 저는 혜택받은 공장으로 그 연상을 했고, 그래서 765를 갖다가 7을 엮어서
그러니까 혜택받은 공장은 칠을 엮어서 철을 엮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선덕왕 780 그다음에 재임 기간은 5년이에요. 선한 덕칠이가 이렇게 그래서 선하고 덕하고 칠 이래서 선한 덕칠이 그래서 80은 팔공산에 오래 머물렀다. 선한 덕칠이가 팔공산에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그다음 원성왕 785에 그다음에 재임 기간은 13년도예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원성이 철기를 팔아서 그 팔오가 팔아서 자자했는데 일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원성왕의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이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성왕은 이제 시작연도가 798년도하고 재임기간이 2년도예요. 그래서 작은 별, 소성이 작은 별이죠. 그래서 작은 별은 친구를 팔아서 이렇게 되었다. 작은 별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팔아가지고 그 볼로 어떻게 이렇게 작게 되었다. 그 작은 별은 79를 친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팔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22대 지증왕부터 39대 소성왕의 순서를 이제 암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암기하고 있으면은 그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연상 스토리로 각계 왕들에 대해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순서들로 해가지고서 또 앞뒤 왕들의 그 시작연도를 잘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지증왕부터 소성왕까지 순서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 지증왕부터 39대 소성왕까지 시작연도와 재임연도를 갖다가 암기를 했고요. 그것이 또 탄탄하게 외워질 수 있도록 이 왕들에 대한 순서를 이 스토리 하나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가 이제 지증왕인데 지증왕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로 했고, 그래서 지법만, 법흥왕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법흥왕 하나만 있기 때문에 법이죠. 그래서 지법만 진흥하고, 지법만 진흥하고 진지한 것으로 진평하는데, 누가 이제 비평을 하는 거예요. 지법만 진흥하고 진흥적이고 진지한 것으로 진평을 하는데,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효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효과를 가벼운 혜택을 우선 원하는 소인배적인 마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식인이 누굴 비판할 때 이것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것은 저렇다 뭐 이렇게 좀 막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걸 읽어보면은 지증왕부터 소성왕까지 그 순서가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보시면은 효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효과 그 순서가 소성입니다. 효성입니다. 근데 그 소성을 어디서 유추할 수가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소성왕이 나오죠. 소성왕. 소성왕이면서 또 중복되고 있는 효가 있는데 그 효의 순서도 효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 두 번 이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데 그것의 중간자를 헷갈리지 않고 잘 순서를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이 왕들의 이름과 연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왕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스토리, 마지막 장인데요. 40대 애장왕부터 56대 경선왕까지 17분의 왕들에 대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장왕의 시작은 800년도고 재임기간은 9년이에요. 연상 스토리는 슬픔은 파면 팔수록 100배 더 슬프고 구질해진다. 슬픔에서 애장왕을 연상할 수가 있고요. 파면 800에서 저는 800을 팔면 팔수록 100배로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스토리로. 그 다음에 구는 구질해진다. 그 다음에 헌덕왕 809년도에서 17년도예요. 헌신적인 덕으로 팔공산에서 구원과 일치되는 것을 찾았다.
헌신적인 덕을 가지고 팔공산에 가가지고 구원과 일치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서 공을 들였다는 얘기겠죠. 뭐 돌을 닦은 것이 되겠네요. 흥덕왕 826년 10년 흥이 많은 흥덕이가 팔이 고기에만 가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고기만 먹으려고 팔이 고기에만 가면은 그 어른들이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네, 그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이 많은 흥덕이가 팔이 고기에만 가는 것을 뭐 씹었다, 씹혔다, 비난받았다, 뭐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강왕, 희강왕은 836에 그다음에 재임기간은 2년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강을 파는 것은 삼을 육성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다. 희망의 강을 파는 것은 삼을 심어서 삼을 육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민해왕, 민해왕은 838에 재임기간 1년이에요. 그래서 민해왕을 저는 이렇게 연상을 했어요. 백성이 애처로워하는 것은 빨리 838을 빨리 38선을 1차적으로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네, 우리 민족이 애처로운 것은 빨리 38선을 1차적으로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무왕, 신무왕은 839하고 재임기간은 0이에요. 몇 개월 만에 했나봐요. 그래서 839를 새로운 신무왕과 연결돼가지고 신무왕을 새로운 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로 839 팔을 산에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도 못했다. 제로. 네. 그 다음에 문성왕 839에 재임기간은 18년도예요. 그래서 문성왕을 문체가 성숙한 것은 83 파산을 구하는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예, 문체가 성숙한 것은 파산을 구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을 쓰는데도 어떤 욕이라든가 쌍스러운 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문왕, 경문왕은 허난왕이네요. 47대 허난왕. 허난왕은 팔자에 5칠이 칠해진 것처럼 사시로 보인다. 네, 허난왕을 저는 허난경으로 해서 연상을 했고요. 그래서 팔자에 5칠이 칠해진 것처럼 사시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갖다가 연상해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문왕, 경문왕을 저는 경사스러운 문으로 했고 861을 팔팔한 고기의 항상자로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861. 그래서 팔팔한 고기의 항상자가 경사스러운 문으로 일사천리로 가지고 갔다. 네. 우리 경사스러운 집에 가면은 막 문 쪽으로 뭐 어떤 뭐 음식들이 막 진짜 막 빨리빨리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묘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강왕, 헌강은 87로 재임기간은 11년이에요. 그래서 헌강왕에서는 헌병으로 연상을 했고 강은 강해서, 그래서 헌병이 강해서 어떤 사체를 치우는 모습을 저는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헌병이 강해서 헌강왕, 피를 치우고 사체 두고 11가 사체 두고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체 두고를 나열했다. 그럼 정강왕 886의 1인데 정강이를 양팔로 엮어서 엮어서 똑바로 만들었다. 우리 양팔로 정강이를 이렇게 잡으면 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성왕 887 10이에요. 그래서 진성은 진짜 목소리는 팔팔한 칠면조가 열나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상을 했어요. 진성은 팔팔한 칠면조가 열나면 꽥 하면서 소리 나는 게 진성이다. 뭐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공왕 897에 재임기간이 15년도예요. 효성스러운 공덕을 해서 효공왕을 연상을 했고, 파국 89가 파국을 운 좋게 피하고 897을 저는 그렇게 연상을 했어요. 스토리를 파국을 운 좋게 피하고 일어나게 한다. 그다음에 신덕왕 913의 4.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효공왕이 마지막이 912년인데 신덕왕은 그 1년 뒤인 91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갛게 칠했습니다. 그 신기 있는 덕구는 이렇게 해서 9를 연상을 했고요. 신기 있는 덕구는 일상으로 죽은 척한다. 4. 그러니까 신기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뭡니까 좀 눈이 뭐 침침하고 좀 자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은 듯하고 그런 걸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 있는 신덕왕, 신기 있는 덕구는 일상으로 죽은 척한다. 그다음에 경명왕 917, 그다음에 재임기간 7년인데 경박한 명언으로 해서 경명왕을 연상을 했고요. 경박한 명언은 구원과 17 일치하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구원과 일치하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박한 명언이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경예왕 924, 그다음에 3이에요. 그래서 경예가 9위를 사서 산으로 왔다. 그래서 923, 9위 사서에서 사고, 그 다음에 산으로 왔다. 43. 그 다음에 경순왕 9278. 경순한테 9위가 78, 추파를 던졌다. 이렇게 해서 각 왕들에 대한 그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연상 스토리로 해서 다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이 40대 애장왕과 50대 경순왕의 이 17분의 왕들도 순서대로 다음 장에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40대 애장왕부터 50대 경순왕 그 순서, 그 17분의 왕의 순서를 애우는 스토리입니다. 기억의 거푸집에서 제공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은 그 있는 그 문장 그 자체에 있는 그 이름들 갖고만 최대한 어떤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갖다가 애우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애우고자 하는 그 단어들을 애우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애장왕을 슬픔으로 해가지고 애장왕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플 애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의 애장왕이고요. 그 슬픔을 젖은 헌덕왕, 흥덕왕, 희광왕을 헌흥이라는 두 음자로 해가지고 헌흥이, 그래서 헌흥이라는 사람을 이름으로 이렇게 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헌덕, 흥덕, 희광을 이 세 가지를 어떤 스토리에 엮어서 외우려고 그러면 말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떤 이름이라든가 장소명으로 이걸 전환을 시키고 그 두 번째 있는 중간음, 덕덕강 이런 거는 별도로 그 헌흥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인품 이런 걸로 연상을 하면은 헌덕, 흥덕, 희강 이걸 갖다가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를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헌흥이라는 사람이 쌍덕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덕덕강. 그래서 헌흥이가 쌍덕을 갖고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헌덕왕, 흥덕왕, 희강왕 이렇게 암기가 되는 거죠. 기억의 거푸집에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외우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평범한 문장으로 해서 암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민해왕, 신무왕, 문성왕도 민신문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신문으로 하고요. 그 민신문의 성향은 뭐냐? 애무성이에요. 이 민신문이라는 사람이 애무를 갖다가 아주 뭡니까? 애무를 성적으로 잘한다? 그렇게,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 민신문에 대한 성향을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민신문은 애무성, 그러니까 민해왕, 신무왕, 문성왕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흥이가 민신문에게 헌경헌 어떤 장소를 했어요. 헌경헌 장소. 그러면 헌경헌이라는 장소는 또 어떤 거냐? 그 중간 음을 보니까 안문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랬다가 안문 강아지. 안문은 강아지가 있는 곳. 예. 강아지가 있는데 안 물어요. 안무는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에 강아지가 있는데 안 무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경헌하고 그 중간은 안문강. 그래서 헌안강, 경문왕, 그 다음에 헌강왕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진하고 있는 효자 신에게 가서 삼배하라. 정진하고 있는데 그 중간도 보니까 강성이에요. 네. 그래서 정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성해지고자 이런 식으로 중간음을 또 이제 그 정진을 그 말하면서 그 강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광왕, 진성왕. 그래 하고 있는 효자신을 할 또 그 중간을 봤더니 공덕이에요. 효자니까 공덕이 있겠죠. 그래서 효공왕, 신덕왕 가서 삼배하라. 삼배를 왜 했냐면은 경자가 3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배하는 걸로 했고 그 경자 3명 들어가는 왕들의 그 중간음을 또 봤더니 명예순이에요. 명예순. 네. 그래서 그 마지막 3경에 대한 그 왕들의 그 속성도 뭐냐면 명예순이야. 그래서 경명승, 경명왕, 경예왕, 경순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 그 다른 단어들을 쓰지 않고 외우고자 하는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면서 문장이 평범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에 젖은 헌흥이라는 사람이 이 헌흥이는 뭐예요? 덕덕강. 민신문은 뭐예요? 애무성 성향이 민신문에게 헌경헌에서 정진하고 있는 효자 신에게 가서 삼배하라고 했다. 네, 우리 역사 이런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광경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 문장이 그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대 애장왕부터 56대 경순왕의 순서를 외울 수가 있고, 그 순서를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연상 스토리로 해서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을 갖다가 외운 그 연상 스토리들이 앞뒤 선후 이 순서에 맞게 그 왕들의 이름을 순서를 생각하면서 그런 연상 스토리들도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잘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기억의 거푸집에서 이 56대 신라 왕 이름과 그 다음에 시작연도, 끝연도 이 암기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에서 이렇게 1시간 내에 이 56대 신라 왕 이름과 시작연도와 끝연도를 다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우는 방법을 지금까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한번 신라왕 56대 왕들의 순서를 암기를 하고 그 순서대로 그 신라 왕들을 적어 놓고 시작연도와 재임기간이든지 끝연도를 재임기간을 갖다가 외운 상태에서 추론을 해가면서 끝연도까지 작성을 해가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연상 스토리를 외웠던 시작연도와 재임기간들이 그 연상 스토리로 인해서 잘 암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라왕 56대까지 시작연도와 재임기간, 그 다음에 신라왕의 순서도 다 암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고구려 왕과 백제 왕들에 대한 연대표를 연대표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